1957년 육군대학 졸업 후 좌익 전력으로 어렵게 소장으로 진급한 박정희는 7사단장 57년 육관구 사령관 59년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60년을 역임했다. 1960년 7월 민주당이 집권한 후 박정희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부장으로 부임하였는데 일본 육사 선배인 이종찬 장군이 장면 총리를 찾아가 박정희의 중용을 건의하였다. 이해장 총리는 맥그루더 주한미군 사령관과 상의하였는데 맥그루더는 6번으로 박정희의 신원 조회를 요청하였고 당시 김영일 육본 참모차장은 박정희는 좌익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12월 15일 박정희는 이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 좌천되었다. 5.16 쿠데타 직후 5.16 군사혁명사 편찬실무 간사였던 이낙선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관 전 상공부 장관 이채록한 증언자료에 따르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구상한 최초의 시기는 1960년 1월, 즉 그가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을 때였다. 그해 1월,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 1기 선배인 김동하 해병대 소장 포항 주둔 해병 제1상륙사단장과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논의하였으며 2월에는 동네 온천장 별관 등에서 이주일 소장 당시 이군 사령부 참모장 등과 처음으로 반란을 모의한 것으로 됐다. 이 시점에서 박정희가 이처럼 끊임없이 쿠데타를 모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박정희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1945년에 6년 전인 1939년 시골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돌연 일본군이 되겠다며 혈서로 충성을 다짐하는 편지까지 쓰면서 결국엔 일본군이 되는데 범죄 행동심리 분석학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지위가 자신의 기질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쳐보고픈 개인적인 욕구에 충족되지 못했기에 나름대로 궁리한 끝에 아마 그때는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상당히 전과를 올리며 승승장구하던 때라 한국은 이미 소생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거고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시아 전체를 거의 아우르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 매우 오랜 기간 강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국가가 될 거라 예상하고 기왕 그렇게 된 거 출세하려면 강한 쪽에 붙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고 그러려면 스스로 무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군대가 자신의 기질에 맞을 것 같아서 일본군의 길을 쓰고 들어가게 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만약 일본이 얼마 못 가 전쟁에 질 것을 예상했었다면 아무리 혈기가 넘치더라도 더구나 한국인으로서 전쟁에 나갈 군인의 길을 택했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나의 조부만 하더라도 그의 아들을 일본군에 보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사범학교에 보내 교편을 잡게 만들었는데 박정희는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고 그것은 그가 그만큼 욕망이 강한 인간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병력은 김동하가 해병사단 포항을, 이주일이 이군 사령부 산하, 각 부대를, 홍종철 대령 육군단 작전참모 이33고사포 대대 인천을 동원해 부산과 서울을 점령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1차 거사일을 1960년 5월 8일로 잡았는데 이날은 참모총장 송요찬이 방미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그러나 1차 거사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거사 한 달가량 앞서 4월 19일 학생혁명 4.19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4.19 일주일 뒤인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한 지 며칠 뒤 박정희는 대구 사범 동기생이자 당시 부산일보 주필로 있던 황용주를 만난 자리에서 아이고 학생놈들 때문에 다 글렀다. 며 1차 거사 실패를 애통해 했다. 이들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여 2차 거사를 도모하였는데 거사일은 1961년 4월 19일로 잡았다. 이날은 4.19 혁명 1주년이 되는 날로 이를 기념해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면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군대를 동원해 정부를 전복시킬 요량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행운의 여신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당일 별다른 집회 없이 조용히 넘어갔기 때문이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박정희 일파는
결국 주체적으로 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3차 거사일을 5월 16일로 잡았다. 드디어 5월 16일 새벽 3시 박정희 소장은 김동하, 박이망, 김윤근, 이주일 등 만군 인맥과 김재춘 등 645 기생, 김종필 등 8기생들이 주도하는 3,5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강 다리를 건넜다. 별 충돌 없이 시내로 진입해 주요 관공서와 언론사를 장악한 쿠데타군은 곧바로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전권을 장악한 후 혁명공약 6개 항을 발표했다. 초기에 맥그루더 미 8군 사령관과 이알림 1군 사령관의 진압설로 잠시 난관에 부딪혔으나 결국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거사가 성공하자 박정희는 육참 총장이던 장도영을 의장으로 추대해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부의장에 취임하였다.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입법, 사법, 행정 세 권을 장악한 초헌법적 최고기구였다. 박정희의 이 같은 행적을 볼 때 매우 강한 출세 욕구와 남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기를 끊임없이 지향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박정희가 처한 상황은 이미 일본군 장교로서의 전력이 있으니 더 높은 지위로의 진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더구나 좌익 남로당 활동 경력에다 변절하여 동지들을 배반한 이력이 있으니 향후 군 생활에서 장애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쿠데타를 계획했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많은 약점 때문에 이미 찍혔기 때문에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 권력의 우두머리가 되고픈 유혹도 가졌을 것이다. 또한 당시 상황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어수선한 때라 사회가 안정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얼른 시도해볼 만한 기회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인명을 중시 여기시고 저는 그 5.16도 그 무혈 혁명이라는 것을 항상 정말 다행이면서도 또 그 아버지다운 그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그 인명을 가볍게 보시고 할 분은 절대 아니에요. 박근혜는 박정희가 인명을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정희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고문하고 죽였는데 정말 FACT를 모르는지, 그렇다면 역사에 대해 아주 무지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이렇게 말한다면 매우 뻔뻔한 언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5.16이 피 흘림없이 성공한 것도 박정희가 인명을 중시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일반 시민들은 자국의 군대가 반란할 거라 상상도 못한 일이고, 사실 장도영, 이알림 등 당시 군수뇌부가 묵시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인데 탱크를 몰고 총칼로 무장한 군인 3,500명을 앞세워 서울 중심지로 진격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대항하면 무력으로 살상을 하겠다는 박정희의 유혈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모르고 이야기하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어이없는 자가 당착적 해석을 하는 건지는 차후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든지 거짓말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해서 검증을 해봐야 알 것이다. 장도영은 본인이 밝힌 대로 5.16 전날 밤 영등포 소재 육관구에서 모종의 거사가 도모되고 있고, 또 그 우두머리는 박정희라는 사실을 알고도 박정희 체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장도영이 신당동 박정희 자택으로 급파된 506 부대장 이회영 대령에게 즉시 박정희 장군을 체포하라는 명령 한마디만 내렸더라면 5.16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